네, 지금 55분이 돼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고요. 2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이틀은 다 괜찮으세요? 네네네. 자, 화장실에 잘 처리하고 왔습니다. 제가 방금 화장실을 가봤는데 마시멜로가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녹아서 입에서 이게 입에서 네.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네. 굴러서 이게 네. 되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OX 퀴즈를 진행할 건데요. 여기 판넬을 가져왔어요. 하나씩? 이게 근데 양면이 다 있는데. 아, 그러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과에 대한 이야기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OX 퀴즈로 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은 6개에서 7개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OX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거주민님이 뭐 하는 방송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TV는 연고 TV로요. 그 학생들이 과에 대한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험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산업공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OX 퀴즈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갈게요. 나는 이 과를 정말 들어오고 싶어서 왔다. OX 들어주세요. 네, 일단 건호 씨는 건호 씨는 그 논술로 왔다고 하는데 네네. 정말 사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네. 안 보잖아요. 그럼 네네. 그 상태에서 그냥 산업공학과를 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서를 쓸 때 이제 수시로 붙었으니까 저는 이제 수시를 5개를 이제 제가 결정하고 1개는 어머니 원하시는 거를 넣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5개 제가 원하는 거를 쓸 땐 저 5개를 전부 산업공학과로 타대학 섞어서 이제 다 산업공학과로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산업공학과를 오고 싶었던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되게 융합적인 아니면 뭐 CEO를 되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고 제가 또 알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사실 저보다 어떤 친구 하나가 먼저 더 산업공학과에 되게 크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진로 경진 대회라고 이제 진로 탐색부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친구가 자기는 옛날부터 산업공학과를 관심이 있었고 가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PPT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발표를 듣고 아 산업공학과가 정말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산업공학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실제로 원서 넣을 때까지도 계속 그게 유지가 돼서 지원할 때도 이제 다 산업공학과로 이제 통일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왜냐면 저는 생각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강 그냥 내 과에 맞게 내가 이 과를 정말 가고 싶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쟁률에 맞게 아무래도 약간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처음부터 산업공학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들을 기회도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랑 면접이랑 다 보고 오셨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는 수시로 이제 대학을 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건호 씨처럼 6개를 쓸 때 저도 6개 다 산업공학과를 썼어요. 네. 이제 사실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고 좀 결정을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과니까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그냥 흘러가듯이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언어죠. 지금은 국어인데 언어 영역이 이제 언어 영역이 안 나와서 이과를 가게 됐고 이과를 갔는데 과학이 싫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경영학적인 걸 많이 배우고 이제 공대에서도 좀 경영을 많이 배우고 과학을 덜 할 수 있는 게 산업공학과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렇게 사실 처음에 선택을 하게 돼서 이제 진로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제 대학을 와서 보니까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사실 많은 고등학생 분들도 그렇게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답이 안 나올 때는 그냥 지금 주어진 현실에 있어서 이제 최악의 선택만 버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듯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게 꼭 최선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산업공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실 약간 고등학생이 보충이 좀 그런 게 진짜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왠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면 계속 그러면 이걸 계속 해야겠다 막 약간 다른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 그 과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은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뭐 1차 때부터 탐구 2개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이과 같은 경우에도 탐구가 2개죠. 네네. 네, 탐구 2개죠. 네, 1사 때는 2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과를 자소서랑 면접을 다 보기는 했지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좀 진짜 태호 씨 말에 공감이 되는 게 물 흐르는 대로 정말 저도 왔던 것 같아서 후회했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가.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유현님이 왜 연대를 안 가고 고대를 갔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대답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고려대학교 미대학부이고요. 저는 아예 연대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6개를 냈는데 연대를 안 냈는데 왜 연대 안 넣었어요? 그걸 모르겠네요. 근데 좋은데. 네, 서울대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안 넣었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미대학부 때 김태호 PD가 너무 좋아서 김태호 씨 말고 김태호 PD가 너무 좋아. 그거를 거의 롤모델로 그 자소서를 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연대 못 간 게 아니라 저는 내지를 않았죠. 아무튼 네,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 내에는 학회 동아리가 많다. 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네, 둘 다 많다고 하시는데 일단 서로 과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있고 학회나 뭐 동아리나 소모임이 얼마 정도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태호 씨부터 한번 네.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과는 다른 산업공학과들에 비해서 조금 적게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35명에서 40명? 조금 소수정예 이런 느낌이고 이제 그래도 이제 과 내에서 이제 학회라든지 동아리는 정말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포크레인이라는 이제 밴드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회는 모든 과가 있듯이 학생회가 또 잘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축구, 농구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당구 이렇게 포동포동이라고 하거든요. 포켓볼. 그래서 당구 그 포켓볼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타 동아리도 있고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가 한 활동도 네. 많아요.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학생회를 해서 저는 작년에 저희 과 이제 회장을 이제 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선배님들도 그리고 또 좋은 후배들도 많이 만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대학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아무리 뭐 과에 사람들이 많진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소모임이나 뭐 학회나 동아리 같은 게 많은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호 씨는 이제 저희는 사실 이게 많다고 들긴 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 과 내 동아리라고 하는 건 사실 3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옵티말이라고 해서 축구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옵저버라고 해서 여행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또 위티라고 해서 이건 좀 학회면서 또 되게 저희 과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산업공학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학회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 캠프까지 운영하는 대단한 곳이 있고 이제 이 3개가 되게
이제 우리과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어떠한 우리과 내 동아리 활동인데 사실 그것만 보면 이제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많다고 굳이 손을 든 건 네. 이제 정식적으로 인가된 거는 이제 3개지만 사실 아까 뭐 당구 동아리 뭐 그런 거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몇 개 이제 자유롭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한동안 이제 요즘에 오버워치 때문에 되게 치들어들었지만 이제 롤이 한동안 유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옵티말이 이제 최적해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되게 이니셜로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거를 따서 이제 롤을 합쳐서 롭티말이라고 해서 이제 롤 동아리도 네. 이제 동아리까지는 아니고 소모임 정도에서 이제 그냥 각자 그냥 저희들끼리 노는 그런 분위기로 하고 이제 또 뭐 하스스톤 나왔을 때 또 뭐 그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저 스스로가 좀 친구 2명하고 이제 같이 약간 노래나 기타 쪽으로 약간 시도를 했다가 되게 실패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지금 없더라도 얼마든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많다고 일단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사실 소모임이란 것 자체가 만들기는 뭐 편하지만 예산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 뭐 어떤 단체 같은 거를 조그맣게나마 만들고 같이 이렇게 뭉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약간 그 질문으로 소모임은 예산을 못 땡겨서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약간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호 저격수님 별풍선 1개 선물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리액션을 해야겠죠? 리액션은 그쵸, 그만 리액션 근데 리액션은 네. 그만하죠 뭐, 이제. MC님께서 한번 MC님 저는- 이제 네, MC님이 됐죠. 하시거나 될 때 됐죠. 해주실 때 됐죠. 그러면 일단 시범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할게요. 아까 시범 여러 번 아니, 보여주셨어요. 저는 저한테 시범 보여주세요. 일단 아니. 건호 저격수님이 그냥 이거 딱 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니까 딱. 저 진짜 그거 맞아요. 시범 보여주면 그대로 똑같이 할게요. 아 똑같이 하면 진짜. 재미가 없죠. 그쵸. 재미있어요. 아니. 오버워치 한번 그런 뭐 아니, 그 말고. 근데 뭘 하지? 제가 그런 거 약간 연습을 해왔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려고 제가 지금 연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범 보여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라할게요. 바로 저한테 날라오네요. 그럼 이따가 보여주시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이따 그러면은 보여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따라할게요. 앞으로 됐죠? 공격 안 할게요. 미안해요. 네, 1-1 리액션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호 씨? 건호 씨? 건호 저격수님이 건호 한 개를 저격수님이 들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1 저 더하기 모르는데요? 저도 그냥 몰라요. 귀여운 척 하면 이것도 되는데 네네. 귀여운 척 어떻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돼요. 1하고 볼에 꽂으면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요? 네네네 이제 아. 카메라 보시고 나중에 하시면 그 되는데. 별풍선 들어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보통 상공과 특히 산업경영공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붙여진 오해 같은데요. 우리 과는 경영학과와 다를 바 없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둘 다 X를 들어주셨는데요. 건호 저격수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바로 해주셨네요. 그러면 아씨 이제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전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이제 1-1은 또 뭐 해야 돼요? 귀요미 하면서 이제 볼에 이렇게 네, 1-1은 귀요미 죄송합니다. 네, 빨리 네. 엑셀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경영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 산공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 산경공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산업경영공학인데 아무튼 산경공으로 부를게요. 네. 산경공의 경우에 문과 특히 경영학과 사람들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네.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경영학과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경영학과와 다른 점이 많고 좀 특화된 점이 많으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노건호 씨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산업공학과들도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경영공학부로 이제 전국에 이렇게 경영 들어가는 게 뭐 한
몇 개 더 있다고 알고, 또 연대 같은 경우는 정보산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그 대학의 그 과의 특색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시는 것 같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경영이 들어가니까 더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아직 2학년밖에 안 돼서 이제 자세하게 제 경험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도 조사한 걸로만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저희 과가 CEO를 배출하기에 되게 좋은 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CEO를 배출하는 되게 대표적인 과가 또 경영학과인데, 그래서 사실 되게 일단 결론만 말하면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분야가 되게 산업공학도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생산 물류 아니면은 뭐 생산 관리 이쪽으로 가면은 되게 이쪽이 좀 이제 경영학과랑 되게 많이 겹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도 특히 세부 전공으로 생산 관리 쪽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경영학과의 생산 관리 쪽이랑 산업경영공학부의 어떤 물류 생산 쪽 그쪽이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산업공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따가 설명드릴 뭐 인간공학이라든지 뭐 경영공학이라든지 다양한 금융공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욱더 다양한 범위가 있으니까 이제 같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경영을 조금 더 공학적 지식을 도구로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영 방식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같은 상공과이긴 해도 연대는 정보산업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대는 산업경영공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좀 경영이랑 똑같지 않나? 그래서 약간 공대인 줄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정보산업공학 같은 경우에는 과 이름으로 보면은 경영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경영으로 오해는 하지. 경영으로 오해는 안 하고 좀 컴퓨터 과학과 이런 그쪽이랑 조금은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아, 네,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과는 컴퓨터학과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 네. 하나, 둘, 셋. 네, 그러겠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산업경영공학과는 경영학과랑 조금 오해를 받고, 저희 과는 컴퓨터 쪽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과마다 이름이 다른 게 1순위일 텐데, 그 이유는 그만큼 여러 학문을 배우는데 대학마다 중점을 두는 게 좀 다르니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실제로 저희 후배 중에서도 컴퓨터 과학과처럼 코딩을 하는 줄 알고 들어온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2011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과는 컴퓨터 과학과랑 사실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공통적으로 배우다가 2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해서 이제 컴퓨터 과학과로 가고 이제 정보산업공학과로 가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공학도는 좀 매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컴퓨터 과학과 같은 경우는 그런 IT라든지 코딩 쪽에 좀 전문화된 전문가가 되는 그런 길인 것 같고, 저희 과는 그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다른 공학적인 지식들을 함께 이제 배우면서 이제 컴퓨터 과학과랑 다른 과들을 좀 매개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해는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르지도 않고 좀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좀 이제 분야는 다르다는 게 아니라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다른데 관계가 깊은 그런 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약간 공감이 좀 되는 게, 미디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군데 정말 약간 상공에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약간 얇고 막 뭐라 해야지, 넓게 배워서. 그쵸. 그래서 막 저희들도 그 상공에서 배우는 거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도 배우고, 통계 같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실제로 돌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해를 그러니까 뭐 컴퓨터학과나 뭐 경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말하면 아니고, 그 대신에 그 전공 강의들을 따지고 보면 밀접한 밀접한 게 좀 많은? 그쵸. 네, 사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 경영학과 다르고 컴퓨터학과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 과의 전공 수업은 최적화, 금융공학, 인간공학, 생산관리 등 다양한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이거 다양한 진짜 분야로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약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전공 수업 같은 거를 일일이 따지고 비슷한데 좀 나눠져 있는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건호 씨부터 한번 설명을 아니면 네, 제가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제가 그 중에서 여러 필드가 있었는데 좀 궁금했던 게 인간공학이라고 있었는데 이 인간공학이 인간을 그냥 이용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최적화, 금융공학, 인간공학, 생산관리 등 다양한 필드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네. 사실 대학마다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저희 과의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6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영공학, 생산물류, 품질통계, 인간공학, 시스템 분석, 정보 시스템 이렇게 6개를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MC분도 인간공학을 물어보셨고 다행히 제가 이번 학기에 인간공학에 관련된 그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거든요. 네. 성적은 뭐 무척 좋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뭘 하는지 정도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인간공학이라는 게 되게 공대에서 산업공학과를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대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공돌이의 이미지는 기계를 만지는 어떠한 학생들을 이제 공대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산업공학과의 인간공학은 특히 이제 기계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이제 기계랑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사람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공학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게 간단하게 되게 제가 사전을 찾아본 정의를 따르면은 이게 인간공학이 인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면서 인간을 위한 공학이며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정보 등을 통계적으로 정보를 알아내서 도구, 기계, 시스템 등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점점 기계화된 세상에서 다 기계만 보지만 사실 이제 기계를 조작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기계를 훨씬 더 편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조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제가 이번 학기에 배운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인간공학은 되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되게 그냥 계산하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게 배워보니까 실제로 사람 골격이나 근육 구조를 배워서 이제 사람의 근육이 뭐 몇 도, 뭐 120도 꺾여 있을 때는 이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가해져서 이제 그게 되게 장기적인 작업에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관절별로 그런 걸 배워서 이제 지금 공장의 화면을 보고 이제 지금 공장 상황에서는 뭐 이걸 서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굽이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그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무척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뭐 기계의 방향을 수평해서 뭐 수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의자를 배치하든지 뭘 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사람이 이제 기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걸로 되게 놀라웠고 또 되게 많이들 하는 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UI나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뭐 UX 해서 이제 요즘 스마트 시대에 이제 스마트폰 그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이제 뭐 누르는 게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데까지 되게 넓게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골격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다들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그거에서 그러니까 들었을 이게 때 네. 되게 이게 그 각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외우던 게 막 그래도 외울 때 어떻게 하냐 뭐 120도, 70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몸을 이렇게 움직여 그럼 가면서 직접 움직여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우기 편하려고 이제 공부를 할 땐 한번 이제 음. 120도, 30, 뭐 다리는 뭐 130도 약간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시험에 안 나와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인간공학의 본래의 그 학문이 사실 전통적으로는 그래왔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아까 고노 씨가 말한 대로 이제 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적용되는 분야들은 뭐 예를 들면 앱 인터페이스에서
이 앱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디에 뭐 버튼을 배치를 해야 가장 뭐 가독성이 좋은지 이런 것까지 사실 좀 적용되고 이제 넓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사실 좀 골격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학문이었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은 더 많이 발전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과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게 요즘 시대에 가능할까? 이런 그런 사실 의문이 조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더 나아가서 사람과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에 적용하는 그런 공학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조금 더 첨언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건지는 약간 감이 잡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좀 부족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진짜 골격 이렇게 하면 의대에서만 배우는 이거 이름이 이거 막 이렇게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문과라서 약간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약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기계를 그렇게 움직이는 인간 골격을 저도 사실 처음에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산업공학과를 들어오고 싶어서 어떤 걸 배우나 좀 찾아봤는데 인간공학에서 그런 걸 하는 게 되게 저도 고등학교 네. 때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공대에서도 저런 골격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생산성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 자체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 것 중에 만약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 좀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가르쳐주고 싶은 뭐 부분이라든지 뭐 기억에 남는 뭐 강의 중 일부였다든지 뭐 그런 거 사실 있으시면 네. 제가 인간공학 수업을 아직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는데 이제 다른 수업에서 그 인간공학 때 배운 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한 팀을 봤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서울시에서 그 운영하는 따릉이 자전거 혹시 아시나요? 네, 초록색으로.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게 사실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 인간공학적 기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최적화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셨던 선배들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구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뭐 뒤로 가기 버튼을 여기다 둘까 저기다 둘까 아니면 없앨까 뭐 놔둘까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실생활에 막 그렇게 적용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문학 같은 걸 배울 때 사실 그걸 막 실생활에 딱 적용을 해서 막 스며들고 그런 학문들은 많이 없으니까 많이 신기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노건우 씨가 그 인간공학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연대 정산공의 경우에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간략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저희과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공학이 여러 개를 배우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이제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짜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쯤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화에 관한 학문들을 배우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통합이라고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학 경영이라고 이제 공학적 지식과 경영, 마케팅, 컨설팅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이제 공학 경영을 배우고 세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 분야라고 이제 아까쯤에 컴과랑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뭐 그러니까 정보를 모아놓는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쓸지 그런 배우는 언어, SQL 같은 이런 이제 크게는 최적화, 공학경영, 정보 시스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과 이름이 정보산업공학과이다 보니까 조금 더 IT나 정보 시스템 이쪽에 중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들었던 수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제가 산업정보관리론이라는 걸 들었어요. 거기서는 SQL이라는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쉽게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공장에서 많은 이제 상품들을 관리를 할 때 예를 들면 카프리선과 뭐 마시멜로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 제품에 있는 뭐 가격, 크기, 유통기한 이런 여러 정보들을 네.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카프리선은 카프리선대로 저장을 해놓고 뭐 마시멜로는 마시멜로대로 저장을 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해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을 리스트를 좀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통기한 뭐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딱 치면 쭉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 이런 언어가 바로 SQL이거든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는 언어 SQL인데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기업에서 IT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뭐 더 잘 될지 이런 것들도 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강의 듣는 기분이에요. 신기하죠. 네, 신기했어요, 저도. 네. 정말 그냥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런가요? 네, 약간 그렇게 해서 설명을 그냥 듣는 걸로 듣는. 댓글에서 되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신다고 되게 칭찬을 몇 분이 하셨어요. 네, 논리 전형 쏙쏙 들어오네요. 네 쏙쏙 고맙네요. 들어온다고. 고맙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혹시 네. 뭐 고등학생, 그러니까 사실 산업공학과에 대해서 어렴풋이 조금 알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들에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소개해줄 만한?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 만한?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한테 네, 조금 간단하게. 더 이렇게 네, 사실, 실생활에서 네네. 뭔가- 만약에 왜냐면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면 5월 뭐 이런 거 진짜 솔직히 하나도 눈에 안 그쵸, 그쵸,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뭐 전공 강의 들었을 때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웠다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그걸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모르는 그쵸. 단어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조금 실생활을 좀 더 적용시켜 보면 네, 아까 OR이라는 게 최적화예요. 네, 아까 공장에서 얼만큼 생산을 해야 재고를 최소한을 시켜서 얼만큼 비용을 절감할 건데 뭐 예를 들면 롯데마트에서 네. 이렇게 바코드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음.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모아놓은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쭉쭉쭉쭉 모이면서 아, 이 상품들은 많이 팔리고 이 상품들은 적게 팔리네. 그럼 아, 이 상품들은 많이 생산하고 이 상품은 적게 생산해야겠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생산 관리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최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재수강으로 이번에 했는데 네. 그 수업에서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네. 이렇게 아프리카 TV처럼 이제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되게 획기적이어서 되게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많이 그걸 따라했어요. 어떻게 보면 홈쇼핑에서도 라이브톡 같은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홈쇼핑 내에서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아 이렇게 이렇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적용시키면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처럼 이제 홈시어터들이 아 막 뭐 이렇다 좀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컨설팅의 한 부분이지만 IT 관련된 컨설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경영학과가 아닌 저희가 한다고 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IT 관련되고 앱 관련되고 네. 그런 기술 관련된 컨설팅?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되게 고등학생들한테 쉽게 산업공학과를 소개해 주려면 되게 또 저희가 아직 저학년이니까 기본적인 거밖에 안 배워서 그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선형대수법이라고 말이 어려운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해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식당을 고등학교 막 수학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식당을 운영하는데 뭐 햄버거랑 피자를 내가 팔려고 한다. 근데 뭐 햄버거에는 피클하고 뭐 소스가 들어가고 피자에는 뭐 피클하고 뭐 치즈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뭐 치자는 뭐 치자 그러니까 치자 피즈. 그러니까 막 피자는 뭐 600개 이상 팔아야 되고 햄버거는 뭐 300개 이상 팔아야 되고 치즈는 최대 300장밖에 못 쓰고 뭐 치즈 뭐 햄버거 패티는 뭐 몇 장밖에 못 쓴다 했을 때 그 연립방정식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프 그려서 이제 그 꺾이는 점이 뭐 점에서, 맞아. 최대점이다 하는 되게 유명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산업공학의 리니어 프로그래밍인 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하면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니까 다들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늦게 지금 대답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번 첫 방송이 산공이었고 그 다음에 국어, 국문, 체육교육, 심리학과, 수학학과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거 채팅창 확인하고 있지만 그 한 주제당에 한 명씩은 이야기를 다 하고 이야기가 다 끝나야 그 채팅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느리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느린 것 같은데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과들도 다 그러니까 다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경제학과도 해달라는 의견 네, 잘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건데 햄채 몇이냐고 물으시는데 햄버거 최대한 몇 개 드시는지. 아, 뭐 돈 지갑이 빌 때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요? 그럼 만약에 10만 원이 있다 하시면 아, 그럼 불고기 버거로 몇 개? 불고기 버거는 좀 불체면. 많이 살 수 있겠네요. 불체면. 그러니까 제가 막 간식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되게 많이 주문하면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엄청 남아가지고 그때만 6개인가 먹고 했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또 저녁을 먹었으니까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들어가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요. 근데 불고기 먹으면 작으니까 그때도 불고기 먹으러 했는데 근데 되게 이상한 질문이네요. 몇 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마시멜로는 일단 10몇 개였고. 근데 제가 생긴 네. 것도 이렇게 덩치도 이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서 한 2개? 3개? 2개? 2개도 많이 먹는 편 아닌가요? 많이 많이 먹는다고는 안 하죠. 먹는? 2개 이상으로 먹으면 좀 많이 먹지 2개 않아요? 이상 먹으면 많이 먹는 편이죠. 2개면 보통이지 않나. 아, 근데 진짜 잘 먹으시네요. 그러네요. 아이, 저 많이 먹죠 저는. 저는 와 그렇게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6개를 그렇게 먹으면. 체중이 있으니까. 또 어깨를 이렇게 딱 네, 펴주시네요. 같이 한번 펴볼까요? 네.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과는 지금 목표는 모든 과 분들을 다 한 번씩은 만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많이 봐주셔야겠죠. 그쵸. 꾸준히 많이 봐주셔야겠죠. 네, 그러면은 경제학과 또 여기 보시면 화학공학과 네, 다 불러올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마지막 질문이죠. OX 퀴즈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과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OX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예. 다들 진짜 질문 맞춘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거 정말 좋다고 매우 다양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진로가 다들 그러니까 뭐 혹시 지금 뭐 장래희망은 다들 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장래희망이라고 하기 좀 뭐한 게 그냥 창업지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안 정했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CEO가 되기 위한 자질을 되게 많이 배워서 제 사업을 해보는 게 꿈인데 뭐 사실 아직 전혀 구체화된 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저의 꿈으로는 그 정도? 그럼 김태호 씨는? 저는 원래 컨설턴트가 되고 싶었어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서 이제 과에 진학을 해서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저랑 안 맞더라고요. 장래 희망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컨설턴트였는데 지금은 사실 아직도 못 정했어요.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사실 이 진로 관련돼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과가 워낙 그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아직 이제 정확하게는 정하지 못했는데 사실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유유히 흘러가면서 네.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의 기준. 좋은 직업이요? 네. 글쎄요.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돈도 중요하죠. 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돈. 좀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것도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돈을 안 주면 인간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자기 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를 다니시고 있는 뭐 선배님이라던가 아니면 졸업을 하셔서 지금 직업이 있는 분들이 어떤 꿈을 가졌었고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많겠지만 일단 네네. 기억에 남는 뭐 선배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셔서 같이 제가 얘기를 뭐 나눠봤던 선배님. 일단은 네. 진로는 정말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과 홈페이지에서 이제 정보를 좀 얻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과 선배들이 가시는 게 뭐 제조나 서비스 분야의 대기업들, 또 뭐 IT 업체, 뭐 삼성 SDS, LG CNS 이런 IT 업체들도 가고, 또 컨설팅 업체들, 뭐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이런 데도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뭐 국공립 연구소라든지 연구원, 기업 연구원 쪽으로도 많이 가고, 아까 권호 씨가 말한 것처럼 또 요새 핫한 창업도 정말 그 어느 과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서 정말 어떤 일을 할지 사실 예측이 안 되는 과가 산업공학과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학생회 일을 하면서 선배들을 초청해서 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또 오셨던 분들이 이제 쿼터백 투자자문 금융회사에 근무하셨던 선배님도 계셨고, 또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셨던 선배도 계셨고, 또 구사학번 저희 동문회장님이셔서 네. 교수님이셨는데 올해 또 저희과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저희과 선배님이 이렇게 교수로도 진출 가능하고, 또 대기업 뭐 현대자동차 공장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LG CNS 생활건강, 진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공학과에서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한다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아까 형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참고했는데 사실 홈페이지에 참고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과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동일한 학문이다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가고, 저는 그냥 제가 몇 분 유심 있게 만나 뵀던 그냥 선배 직업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교우회, 고려대학교 공대 교우회에 참여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 저녁 같이 먹는데 가봤는데, 이제 그때 저희과 선배가 한 4-5분 뵀는데, 그때 IBM의 그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인터파크 그 인터넷 홈쇼핑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되게 학교에서 또 세미나라고 해서 선배들 모셔서 하는 거로 온 분들이 대한항공 다니시면서 항공 상품을 제작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가장 그러니까 비행기 운송에서 그 경로를 짜고 그런 것도 되게 저희의 과의 특색이라서, 그래서 항공 상품 제작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SK에서 인사팀 가신 분도 계셨고, 또 되게 인사팀도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특이했던 게 화장품 베이비 로션 영업팀장, 맞아. 막 화장품 쪽에 영업 쪽으로 되게 또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되게 그 학문 자체가 어느 쪽이나 다 필요한 학문이고 어느 쪽이나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분야는 정말 다양하고, 또 되게 기억나는 게 선배 중에, 이건 직업은 아니고 그냥 하신 일 중에 특이했던 게, 저희가 롤 많이 하시는 분이면 롤 백과사전이라고 앱 아실 텐데 네. 그 앱을 저희과 선배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것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오빠롤이라고 롤 접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앱도 저희과 선배가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완전 그거 아닌가요? 그거 완전 그게 약간 그게 진짜 여자친구가 맨날 맞아, 오빠 맞아, 롤해 맞아, 이러면서 맞아. 약간 안 하는데? 무서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IT 쪽도 많이 진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진로가 정말 다양하네요. 다양한 걸 배워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뭐 부럽기도 하고. 약간 BGM이 방금 깔렸죠? 네. 네, 방금 좀 놀래가지고 저 약간 네. 네네네. 아, 네, 계속 네, 그래서 누가 들어왔냐고 하는데 들어오진 않았어요. 바로 나가셨습니다. 네. 깜짝 놀라셔가지고. 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 진짜 사라지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약간 또 이게 첫 방송의 묘미 아닐까요? 또 네네. 이렇게. 옆집 아니었나요? 전 옆집인 줄 알았는데. 옆집이었나요? 옆집인 것 같은데. 여기가 발음이 잘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일단 전공 살리려는 마인드가 정말 부럽다고 해주시는데,
네, 뭐 네네. 계속 상경공과 뭐 정상공을 들어오고 싶어서 준비를 해서 들어온 만큼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각별하실 것 같아요. 좀. 네. 네, 그쵸. 저도 사실 네. 아까 건호 씨도 그랬듯이 산업공학과 오는 친구들은 정말 점수 맞춰서 오는 친구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과에 비해서. 보통 온 친구들은 보통 산업공학과가 어떤 걸 배우는지 좀 되게 아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산업공학과에 좀 더 아시는 분들이 또 지원하실 가능성도 높고 사실 좀 더 이제 좀 매니아층이 많은 학문인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땠냐면 또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뭐 인간 같은 걸 듣다가 신은범 씨가 네. 거기서 이제 정신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산업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되게 진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던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알고 나서 좀 매력에 빠져서 이런 매니아층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각별한 것 같고 네. 많이들 각별해 하지 않나요? 네, 되게 막 또 공대 중에서 가장 문과의 감성을 많이 갖고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얘기도 많이 해서 네. 되게 이과를 왔는데 나는 사실 좀 국어 쪽에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이과를 와서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가야겠는데 완전 공대 쪽으로 가는 건 좀 내 성향이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그러면 되게 산업공학과라는 게 문이과가 융합된 느낌이 강하다는데 거기를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대학들마다 교차 지원이 많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대학교마다 다른데 되게 교차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산업공학과라는 학문 자체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경영학과에서 교차 지원도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네, 지원도 많이 네. 하고 아무튼 근데 정말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좀 흥미 있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못하겠죠? 아무튼 네, 지금까지 일단 OX 퀴즈가 끝났고요. 네, OX 퀴즈가 끝났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은 일단 과에 대한 소개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전공 살리려는 마인드가 정말 부럽다고 친구로서 항상 전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는데 네, 제 친구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네요. 네. 또 나대네요. 그래요? 저 이제 눈물겨운 우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눈물 이렇게 닦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OX 퀴즈가 다 끝이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죠. 지금 43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17분 정도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마무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 자기 과에 들어와라. 한번 어필해 주실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건호 씨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 디스매치 이렇게 가도 되나요? 뭐 상관없죠. 요새 쇼미더머니가 또 쇼미더머니처럼 이렇게 랩하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나대면 안 되죠. 네네. 디스 쪽으로 가는 컨셉이에요. 아니 장난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산업공학과는 제가 아까 형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오는 과라 특히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과랑 되게 이 대학 들어가서 전과 해야지 하는 느낌의 과랑은 또 되게 과 분위기가 되게 다르기 마련인데 저희 산업공학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뭐 전공 수업이라든가 뭐 같이 전공 조별 활동하게 되면 실제로 다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정말 자기가 그 길을 원하기만 한다면 되게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과인 것 같고 특히 뭐 저희 대학 고려대학교의 산업경영공학부에 어필을 하자면 사실 산업공학을 되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 대학 보지 말고 과를 봐라. 저도 그건 되게 동감하는 바인데 이제 산업공학이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어느 대학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제 저희 학교를 골라줬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제 고대만의 그 특색이 있잖아요. 약간 좀 으쌰으쌰하고 열정이 넘치는 약간 붉은 불꽃 같은 그런
그런 이제 열정이 넘치는 느낌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엄청나게 큰 힘을 줄 수 있고 선후배 간의 그런 끈끈한 느낌이 되게 또 위기의 순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저희과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산업공학과 하면 이제 저희 과는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공학과 중에서는 되게 친생 산업공학과는 아닌 느낌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가 있으니까 되게 믿고 들어와셔서 저랑 같이 이제 와셔서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선후배 관계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 그리고 네, 네. 사실 그 상경공 같은 경우에 네, 네. 자기들끼리 어쿠스틱 밴드 같이 네, 네.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네. 뭐 거기서 노래 부르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건가요 지금 갑자기? 잠시만, 그러니까 노래 이렇게? 뭐 어떤 거 원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뭐 MR도 다 준비해 놓고 이러는 게 참 웃기긴 한데 네. 저 그 윤도현 밴드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한 소절 그럼 시키니까 한번 네네. 해볼게요. 시키니까 빼시고 하고 싶으니까라고 말씀하셔야죠. 잠깐만 근데 지금 빨리 후배로 들어오라는 이런 맞죠. 너무 어필. 갑자기 해가지고 목이 잠겨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네. 이상해도 그리고 마시멜로 하나 드시고 시작하세요. 마시멜로 목 막힐 것 같고 제목이 뭐죠? 제목이? 그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거 그 대신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 안암 맞아, 우체국 안암 우체국 앞에서.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네. 그 가사가 이제 진짜요? 처음으로 나와서 그럼 처음부터 해야 되나?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처음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다 듣죠? 네, 한국 다 듣죠. 뭐냐? 시기는 비트박스 하신다고. 근데 비트박스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낸 거.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웃게 서인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안암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여기 1절까지 나왔어요. 와, 진짜 너무 잘하네. 진짜 잘하시는데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목소리가 떨려서 저 바이브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떠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린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감사하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태호 씨가 더 막 떨리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태호 씨 어필도 아직 안 하시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네, 일단 어필부터 이제 자기 정상공에 들어와라. 네, 저도 한번 어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좀 제가 써왔거든요. 또 그래요? 또 형식적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저 광주 촌놈이 공부해서 대학에 올라왔더니 정보산업공학과라는 따뜻한 단체가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아니 그거 라디오 그거 방송 아닌가요? 사연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아까 건호 씨가 말한 것처럼 산업공학과를 들어온 사람들이면 산업공학과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넘쳐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희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는 산업공학과 중에 탑 중에 탑입니다. 일단 소수 정예인 이유가 있겠죠?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사실 산업 경공 상경공으로 상경 상경공이랑 늘 저희가 진짜 또 저희의 전통인 게 뭐냐면 저희 고대 상경공이랑 저희랑 진짜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면서 정말 끈끈한 사이를 이제 돈독하게 다지고 있어요. 진짜 늘 라이벌 같은 관계로서 늘 발전한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과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동기들과 정말 존경하는 선배들, 또 배울 점이 많은 후배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산업공학과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또 멋있게 늘 놀 때는 놀더라도 할 때는 또 하는 그런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공학과를 택하신다면 꼭 저희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로 와주셔서, 또 나중에는 이제 아까쯤에 또 건호 씨가 말한 것처럼 상경공은 사실 역사가 깊은 게 좀 부럽긴 해요, 사실. 근데 저희 과는 지금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2년 정도 이제 된 학과인데, 그만큼 젊고 저희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산업공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좀 그에 대한 애정을 품고 또 같이 또 나아가서 우주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많이 물긴. 이거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꼭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로 오셔서 이 방송을 보고 네. 고등학생 분들이 진짜 산업공학과에 대해서 알고 매력을 느껴서 진짜 산경공이라든지 정산공에 온다면 진짜 그만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중에는 선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아 근데 너무 잘 부르셨어요. 일단 첫 번째 춤, 두 번째 비트박스, 끝. 아, 세 번째 랩. 세 가지 중에 그럼 저도 고르시면 됩니다. 노래를 아니요, 여기 아, 세 개 중에 선택한 거예요. 뭐였죠? 춤, 춤, 비트박스, 비트박스, 랩. 랩. 그러면은 춤을 또 다 같이 한번 춰볼까요? 아니, 저 혼자. 혼자 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 이건 갑자기 돌발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거 모든 게 다.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하기로. 그러면은 춤 잠깐 출게요. 그럼. 네, 이거 약간 비켜드려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서서 말고 이렇게 자리에서 아, 네. 하겠습니다. 노래 나오나요? 노래 뭘로 틀어드릴까요? 또 제가 여자친구 다음으로 사랑하는 네.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여기 약간 옆으로 네 비켜드리죠. 같이 쳐주세요. 아유, 여기 옆으로 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중간에. 트와이스. 아니요 노래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네, 틀어주세요. 그 PD님 처음부터 틀어드리면 돼요. 아니요 중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니, 저도 모르세요. 이거 평생 떠돌 것 같은데. 뭐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멋있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역대급, 첫 방송인데 역대급 댄스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저한테 네. 어떡하죠? 아예, 뭐,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하정아, 이거 재원이가 시켰거든. 나중에 복수하자. 늘 사랑해. 네. 네. 지금까지, 너무 재밌었는데, 네, 지금까지 뭐 자기과에 들어오라는 어필 한마디씩 다 해주셨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상업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학과라는 오해도 많이 받고 컴퓨터학과라는 오해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그와 관련된 전공 과목도 많다. 그러나 그러니까 경영학과와 컴퓨터학과랑은 엄연히 다르고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학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밌으셨나요?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2시간 동안 좀 재밌었는지, 좋은 추억 되셨는지. 마시멜로 먹는 게 진짜 재밌어요. 생각보다 위에 넣는데 네. 맛도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있는 게 네. 달콤하고 네, 달콤하게. 이게 마시멜로 가운데에 네. 이게 뭐 소스가 맞아요, 들어있어서 맞아요. 흘러내려. 뭐가 소스가 들어있어서 일부러 이걸 샀어요. 생각보다 이게 네네. 괴로우면서도 맞아요, 맛있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태훈 씨는 재밌으셨나요? 저도 사실 첫 방송이라 네. 좀 혹시 누가 되면 어쩌나 좀 그런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MC 고니 씨가 또 네. 또- 저 현지 하면 안 돼요? 고니 씨가 또 엄청 노력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별풍 리액션을 결국 못, 아, 못 네네. 받지 않나요? 네, 지금 딱 또! 그랬죠. 30개 별풍선. 30개 또 여기서 그럼 리액션 한번. 아유 제 여자친구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하정이 뭐하니? 그거 해주세요. 자, 리액션. 하나, 뭐, 자, 둘, 셋. 뭐라고요? 30개 주시고 하니까. 지금 리액션. 그러니까 잘 몰아가신다 진짜. MC 자질이 있으시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안 당하기 때문에 맞죠. 왜요? 그쵸. 이제 딱 이제 아, 시간이 근데 저도 한 번 했었죠. 그때 1더하기를 이거. 저는 여러 번 한 오지, 것 같으니까 오지구요 한번 해주세요. 오지구 이거. 딱 오지구. 그걸로. 죄송해요. 아파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간TV 별풍선 3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도 정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방송이라서 되게 어색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다음번부터 더 보완해 나가고 더 좋은 방송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11시에 끝나자마자 이 녹화된 것들이 다시 방송될 거예요. 그래서 1시까지 계속 방송이 되니까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뭐 나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이 시간을 지금 이 방송을 못 보고 나중에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1시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은 편집이 다 돼서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페이스북 페이지,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연고TV 검색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고TV 계속 보실 거죠? 당연하죠. 예, 봐야죠. 에? 봐야죠. 근데 왜 이렇게 답이 늦으세요? 근데 두 번째 때는 네. 마시멜로보다 좀 더 셌으면 좋겠어요. 야, 약속해 추천 받을게요. 점점 더 세야 되니까. 약속해 주세요. 네, 그건. 추천 받을게요. 추천. 네. 건빵? 그럼 제가 다음번에 제가 그걸 건빵. 딱 방영을 해서. 그러면은 그런데 그게 문제가, 그건 최적화에 대한 거잖아요. 건- 다음 학과는 국어 국문학과거든요. 그럼 마시멜로 먹으면서 시 쓰기. 풍어를 일단 읽으면서 먹고 시 읽기. 먹고 먹으면 먹고 시 먹고 시 읽기. 읽기. 가장 낭낭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읽는 그거는 거지. 미디어학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네요. 저희가 입에 마시멜로 넣는 거 너무 우리가 쌓였나 봐요. 네. 네, 그러면 국문학 맛이 먹으면서 시 읽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고TV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연고TV 첫 방송 산업공학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9시에 또 두 번째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